내가 갖고 있는 꼬마 빌딩에서 월세가 800만 원이 나오면 아니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꼬마 빌딩 하나 있으면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건데요. 건물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만으로 월세만으로도 살 수 있겠다. 직장도 때려치고 월세만 받으면서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꼬마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꼬마 빌딩을 제 이름으로 한 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꼬마 빌딩은 지금 처분을 한 상태고요. 저는 직장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꼬마 빌딩 한 채로는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꼬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살 수 없게 된 저의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이 꼬마 빌딩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약간 각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업적 이유 때문에 꼬마 빌딩을 갖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제가 꼬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 살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 말이었어요. 조그만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단독주택을 사서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4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올렸는데 1층에는 2개의 상가를 놓고 2층, 3층에는 주거용 원룸 형식으로 건물을 짓고요. 마지막 4층에는 공용 주방 및 테라스가 딸린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예상하는 임대 수익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굉장하죠.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직장을 때려치고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은행에 대출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은행의 이자로 월세의 대부분을 주게 됐어요. 비율로 치면은 내가 가져가는 거랑 은행에서 이자로 내는 거랑 감안을 한다면은 6대4 정도? 은행의 6 정도, 그리고 제 호주머니에 들어간 게 4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 예상한 임대 수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가고 제가 더 적게 가져가니까 생각보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적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하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소유권만 제 집이 아닌 거예요. 은행 집 아닌가 싶더라고요.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요. 꼬마 빌딩의 월세만으로 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공실입니다. 여러분, 건물주나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하나씩 느끼실 텐데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공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게 되었었는데요. 처음에는 건물을 새로 짓고 깨끗하다 보니까 집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바로 이 집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방 만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2020년에 발발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참고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대학생들. 그런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부터 우선 첫 번째로 대학교에서는 전부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됐어요. 굳이 학교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시 짐을 빼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초년생들 대부분 막 첫 직장이 돼 있거나 두 번째 한참 일을 시작하는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이 하나씩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인원을 감축하면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또 마찬가지 자신의 고향집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꼬마 빌딩에 있던 입주자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가게 됐고요.
이러한 현상은 곧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던 돈도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은행의 대출로 인해서 이자가 나가고 남은 돈이 내 돈이 되는 건데, 이 남은 돈 중에서도 세입자들이 안 들어와서 공실이 발생이 되면은 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월세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라고 느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건물 관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들 기존에 있는 것들 보시면은 관리에 대한,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리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건물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내심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시설 관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새 건물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장마철이 다가와서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4층의 천장 부분에 누수가 나타난 거예요. 당연히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잘못 지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시공사에 바로 연락을 해봤거든요. 요거 좀 처리를 해달라 하려고 했었는데 시공사에서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공사가 끝나고 사무실도 정리하고 연락처도 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자 부분을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과 다툼을 하기에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지금 당장 건물이 막 물이 새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보수업체라든가 이것저것 통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물 잡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건물을 갖고 이미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요. 건물 관리하면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이 누수의 진원지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잡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거의 1년 가까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장실 타일이 물을 먹으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잘못 제가 건물을 많이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처 체크를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입주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1층 출입구에 신발장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한 평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반 건축물로 지적이 나오면서 새로 지었던 그 현관을 뜯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서만도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말씀 못 드린 다양한 것들이 건물 관리하는 중에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 않으면 꼬마 빌딩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고 그것만으로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에 어렵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 세 가지 때문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건물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 공실, 건물 관리, 요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요. 그 월세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2020년 12월경에 건물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건물을 매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결론부터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여유자금으로 꼬마 빌딩을 소유했을 때 대출은 적정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공실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거든요. 공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를 할 때 관리인들을 두거나 아니면은 외부 용역을 줘서 적정한 시점에 제트될 때 문제가 발생된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알고 보고에서 말씀드린 꼬마 빌딩으로 월세 받으면서 직장 생활까지 때려치우고 생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